자, 통화 긴축의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끝났다. 기준금리가 0.25%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총재, 이제 이창용 총재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죠. 이분이 이제 막 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계속 한 연초부터 거의 한 4, 5월 달부터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안 내려야 될 수도 있고 깜빡이를 킬 수도 있고 안 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타이밍을 봐야 된다. 지금 뭐 미국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먼저 0.5%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았어요. 아, 이거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이 막 과열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텐데 하면서 이제 이 정부나 국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계속 약간 압박을 하는 그런 멘트들을 이제 많이 했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25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도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 0.5%, 0.75%씩 막 빅스텝, 울트라 스텝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에게 고작 0.25 내려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금리라는 건 원래 0.25씩 움직였었고 움직이는 것도 뭐 매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뭐 한 1% 내려가는데 한 2년 뭐 2.5년 3년씩 걸리던 게 그동안의 어떤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제 추세가 바뀌었구나. 그동안 올라갔다가 쭉 횡보하던 이제 거의 한 2, 3년 정도 횡보하던 이 금리가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어떤 시작을 열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많은 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물가가 잡혔다고 하면 뭔 물가가 잡혔냐 지금 마트 가봐라 얼마나 비싼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가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그 추세가 조금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1.6%라는 거는 작년 동월 대비 이제 1.6% 정도의 아주 느린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거의 뭐 5%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5% 오르다가 1.6% 정도 오르는 거면은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됐다. 오르긴 오르지만 예전처럼 막 급등하는 건 아니구나. 천천히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가는 한 번도 돌아가진 않습니다. 과거의 가격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순간 경제는 박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꾸로 이게 이제 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시. 물가가 2%보다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2%보다도 적게 올라간다면은 이 시장의 불시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 증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불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러다가 발전소 꺼지는 순간 또 복잡해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시그널이죠. 이거 금리 너무 높다.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불길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막 끼얹는 거야. 불을 끌라고. 그러니까 물을 좀 조금만 뿌리세요. 이제 금리 좀 내리세요. 뭐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잡혔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지금 물가는 1.6% 상승하는데 금리가 3.5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내릴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리는 거는 이제 정해졌고 얼마나 내려가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이슈입니다. 이제 내리는 거는 확정인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려갈 거냐?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리긴 내렸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보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이 총 6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앞으로 최소 3개월은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거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1명 정도만 한 번 더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6명은 최소 올해까지는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은 이번에 0.25 내린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이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저번에 미국이 금리도 내리기도 했는데 우리도 좀 빨리 내리면 좋았을 텐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늦게 내려가지고 물가가 1.6%까지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8월에 동결을 했는데 8월에 동결했는데도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0.25 인하했었어 봐라.
그러면은 시장이 완전 불이 붙었을 걸? 라고 얘기를 이제 애들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이때 동결해도 이 정도였어. 근데 내가 여기서 낮췄어 봐. 그럼 난리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억울하셨는지 내가 맞았는지 8월에 내리는 게 맞았는지는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섣불리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창용 총재가 걱정했던 게 이거예요. 뭐냐,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게 보면요, 지금 한 5조, 6조, 5조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8월 달에 9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늘어난 거죠. 물론 이때 그 대출을 막 그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월부터 대출 받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오히려 공표를 하니까 8월 그때 한 열흘 정도 마지막 한 20일부터 그 31일 사이에 대출을 막 엄청 받으러 갔었거든요. 왜 9월부터 이제 엄청 빡세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더 늘어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존의 어떤 평균치도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1, 2, 3월 보면 이제 3, 2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찍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정책 자금들이 이제 대출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착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착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6조씩 막 꾸준히 막았던 거를 보면은 대출이 여기서 불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멈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주담대 금리는 사실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주담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7월부터 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8월 쫙 한번 올라가고 9월 달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냐,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월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3% 초반에 받았는데 저는 지금 4.5에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도 약간 그러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이 주담대의 그 기준이 되는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채도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 이게 이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가 바뀔 거를 예상하고 또 선반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을 또 세게 했는데 생각보다 기준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어이구 우리 너무 세게 반영했네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를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약간 출렁출렁 파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은 똑같은 집 사는데 금리를 막 0.5, 1% 더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금리가 3.25가 이제 기준금리인데 이걸 기준으로 잡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이제 은행들도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4.2나 4.5도 사실 아주 높은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내가 원가가 있는데 원가에다가 좀 붙여서 파는 거니까 그냥 그동안 너무 낮게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이 너무 낮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뭐 시장에 맞춰서 파는 거니까 약간 또 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영업 실적이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대출들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실적도 다 채웠고 그러니까 굳이 뭐 돈 빌리실 거면은 조금 뭐 이자 좀 세게 받아가시죠 라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배짱 장사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미리 좀 선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안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다시 또 야 돌아가자 하면서 금리 인하가 원상복구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금융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배가 불러 충분히 올해 장사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금융권들은 항상 1금융권들이 이제 충분히 먹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이제 2금융권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때 내가 주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금융이 아무래도 금리가 높죠. 그런데 1금융권들이 야, 우리도 금리 올릴 건데 막 이래버리니까 상대적으로 2금융권들 금리가 괜찮아지는 거야. 이 상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 막으면은 2금융권을 쏠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금융위를 이제 15일에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 조심해라. 아니요 형 저 무슨 소리예요? 이제 저희도 좀 장사 좀 하려고 이제 영업 개시하려고 하는데 야 조심해 적당히 해라고 하면서 미리 한번 권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보험사 이런 것들 야 너네 내가 지금 DSR 규제 조금 너네 풀어주고 있는데 니네 좀 장사 좀 하라고 조심해라. 안 그러면 다시 묶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1금융권들은 이제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연 40%까지 갚아라. 네가 연봉이 1억이면은 이자와 원금은 1년에 4천만 원만 갚아라.
40%니까 이렇게 하는 게 DSR 규제인데 이금융권은 이제 50%까지 이제 열어줬습니다. 야, 너네는 좀 아무래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걸 가지고 영업을 좀 해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차이도 상당히 좀 적어졌겠죠. 거기다가 DSR 비율이 높은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대출 규제를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대출 자체가 적어지면서 집을 못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대출이 5억 있어야지 이 집을 사는데 갑자기 대출을 4억밖에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억을 더 모을 때까지 이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님 잠깐만요. 저희가 5억 다 해드릴게. 대신 이자 조금만 더 주시면 돼. 라고 하면서 이금융권이 나타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0% 차이가 얼마나 크냐. 연봉 1억 기준으로. 물론 이제 조건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은 연봉 1억 기준으로 DSR이 10%가 늘어나면은 대출이 1억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금융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그런 이제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도 1금융권은 대출이 팍 줄었는데 2금융권 가니까 대출이 나오네. 그러면 어차피 집 사기로 했는데 집 사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6억 6천 받을 게 한 8억 정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좀 내려주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 인하를 할 여력을 보면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시장의 압박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규제를 하겠다. 더 규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규제를 할 수 있게 항상 잘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니네 시장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금융당국은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너네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가계부채 안정화를 지금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좀 쥐어짜는 대출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내려갔잖아요. 금리 내려간 지 이제 한 며칠 됐습니다. 한 3, 4일 정도 됐는데 왜 집값 상승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앞으로 이제 집값은 막 바로 우상향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듯이 금리 내려갈 거라는 거 우리 여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금리들은 먼저 선반영을 했어요. 왜? 금리 내려가고 영업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미리 팔아야지. 미리 팔아가지고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대출이 나가야지 은행 소득이 늘어나니까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저금리로 막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한 게 이제 현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이미 선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또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자 감소 효과 추정치를 보면요. 이자가 뭐 한 3조 정도, 뭐 고소득자, 뭐 중소득자, 취약차주들로 이제 뭐 나눠지는데 감소 금액은 한 가구당 21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부담은 그래도 조금 내려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0.25, 뭐 0.3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뭐 엄청난 충격적인 할인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대출 부담이 좀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뭐 금액이든 조금씩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시작됐구나.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이 많거든요. 저도 대출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대출을 좀 저도 막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또 싸게 빌려주는 곳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앞으로 또 내릴 것 같기 때문에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럴 건데 아마 대출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도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알아보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덜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고생 조금 끝나고 이제 조금 빛을 보나? 라는 심리적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이제 주식시장을 영향을 받는데 이 주식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은 뭐 이제 당황스러울 정도죠. 거의 1년 동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은 지금 뭐 전혀 좋지도 않고요. 사실 거래 대금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한마디로 시장에서 돈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뭔가 시장의 어떤 활기는 뭐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기업들도 조금 여력도 좀 늘어나고 뭔가 이 주식시장도 좀 활기를 띠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당장의 효과는 이미 선반영됐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추가 인하에 대해서 사람들도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요가 좀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집값 상승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이제 인정한 부분인데 수도권 집값은 당분간 좀 완만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있다. 집값이 지금 올라간 지가 꽤 됐죠. 연초부터 올라갔으니까 뭐 짧게 보면은 뭐 4, 5개월, 길게 보면 한 반년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약간 주춤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좀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거기다가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 뭔가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 거기다가 지금 더 중요한 거, 전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사정을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둘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KB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이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입니다.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흰색들도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곳이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아예 없죠. 한마디로 지금 서울 쪽은 다 올라가고 있고 특정 지역들은 꽤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초에 대출 규제로 살짝 주춤했습니다. 이때 9월부터 조금 주춤하죠. 요 구간이 살짝 주춤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때 보세요.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출 규제 합니다 라고 하면서 9월 달에 약간 주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뭐 인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쪽 경기도도 지금 뭐 여름에 계속 막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지금 뭐 대출 규제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도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쪽은 빠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울,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상승세가 강력한 곳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갭이라 할까?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구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냐면은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수도권이 거의 0.1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당 0.1. 그러면 이걸 아주 단순히 계산하면은 보통 전세를 이제 2년 만기를 하죠. 2년에 전세가 10%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호단지, 대단지, 좀 좋은 동네 이런 데들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다면은 2년 뒤에 뭐 5억 7천, 뭐 5억 8천 이렇게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는 조금 대출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면은 반대로 매매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매가 내려가면은 전세가 올라가는데 그럼 매매와 전세가 더 빠르게 붙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대출보다 그냥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버리면은 투자금 자체가 또 적어지게 된단 말이죠. 매매가 내려가는 순간 전세 상승을 맞닥뜨리면은 내려갈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갭 투자 수요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최소 횡보, 그러다가 또 상황 봐서 지역마다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공급이라도 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정부에서 좀 공급을 좀 해라. 공급을 해라 하는데 정부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2년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 인허가 착공이 다 줄었다라고 하는데 뭐 정부가 발표를 원대하게 했습니다. 270만 호 하겠다. 근데 안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안 되는지는 몰랐지. 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비가 폭등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들이 이제 터지면서 원래 할 만한 것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도 많이 줄었는데 이 가장 큰 충격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공공주택 부분은 그냥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급 목표와 실적 이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인데 0.14%와 0.47%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올해 개점 휴업했다. 그러니까 공공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은 좀 손해보고라도 짓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공급이 나오기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는 금리를 뭐 내리네 마네 하고 있지만 사실 내년은 금리가 훨씬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년 상하반기 금리 전망이 이제 좀 나왔는데 아직 변수는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2.75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보다 0.5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뭐 더 내려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말로 2.75는 거의 다 될 걸로 보고 3분의 1 정도는 2.5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있을 걸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0.5에서 한 0.75 정도까지는 더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의 어떤 지금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은 막 눌려 있을 뿐이지 없어지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 더 할 거다. 더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너네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좀 달라요. 뭐냐면 매도자들은 팔 수는 있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싸게 팔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가를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거기다 최근에 또 집값이 또 확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르던 그 추세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 혼자 먼저 그냥 뭐 5천만 원 1억 깎아서 팔게 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가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대출이 갑자기 꺾였죠. 뭐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 줄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호가를 내려주면 살 건데 제가 왜 내립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그냥 시장에서 대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은 집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찍히지가 않겠죠. 자, 그럼 이게 언제 이 대치가 깨질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선반영한 것들도 이제 좀 횡보하다가 다시 또 추가로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선반영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선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겠죠. 근데 대출 규제는 계속 하려고 할 거야. 뭐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패턴을 보면은 연말에 규제하다가 연초에 어쩔 수 없이 푼다. 이게 거의 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초쯤 돼가지고 뭐 대출 규제를 일부 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풀리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근데 당연히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망을 했을 때 사람들도 또 미래를 예측할 때 그래도 하나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게 또 수요로 이어지고 근데 전세는 또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내고 여기서 대출 받을 거면 집을 하나 살까? 라는 수요까지 계속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은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대출 규제라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차는 우선 한번 출렁이면서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방통행이라면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다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당장은 급브레이크로 세웠는데 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묘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어떤 우회도로는 외부 변수죠. 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금융위기가 터진다든지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터져가지고 집을 사기는커녕 야 무슨 소리야 좀 다 팔아야지 약간 이런 대규모 공포가 발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시장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쩌면 좀 더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